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가지 미분법 2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dy dx라는 이 기호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이제 이 기호를 이용해서 이제 매개 변수 미분법, 매개 변수로 나타낸 함수의 미분법, 음함수 미분법, 역함수 미분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미분은요, 미분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사실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differentiate에서 도함수를 구해라. 이런 의미의 미분이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고등학교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미분이 어떻게 정의되냐면 평균 변화율의 극한으로 정의됩니다. 델타 x분의 델타 y가 평균 변화율인데, 이것에 이제 극한을 보내면 순간 변화율이 되죠. 그래서 이것을 f'x로 정의하고, 이거를 기호로 dy dx라고 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 dy dx가 어떤 극한 값으로 우리가 정의돼서 배웠기 때문에 어떤 지도상의 유의점이 있냐 하면, 이제 이런 du 같은 것을 약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약분의 개념이 아니다, 분수의 개념이 아니다, 이런 지도상의 유의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대학교를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것에 대해서 배웁니다. 디퍼런셜. 그래서 이때 미분한다는 것의 의미는 선형 근사함수를 구해라가 되고, 요게 바로 대학 과정이에요. 선형 근사함수라는 거는 말은 어려운데, 우리 쌤이 저번에 그런 얘기 했죠.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sin x가 1이다. 이 극한이 가지는 의미는 뭐예요? 0 근처에서는 이 sin x 그래프하고 이 y는 x의 그래프를 봤을 때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잡한 이 삼각함수를 x에 근사시켜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선에 근사시켜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분을 한다라는 것에, 이 미분의 미부적분학의 목표 자체가 삼각함수라던가, 그러니까 사실 삼각함수도 어떻게 보면은 퓨리에 급수에 따르면 어떤 함수를 삼각함수로 바꾸는 것도, 이 삼각함수 연구하기가, 주기나 이런 걸 연구하기가 쉬우니까 삼각함수 사실은 쉬운 함수예요. 그러니까 지수함수라든가 로그함수, 이렇게 우리가 다루기 어려운 함수를 모두 다 삼각함수로 바꿀 수 있고요. 이 삼각함수도 역시 이런 직선에 가깝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 어떤 근방에서는. 그래서 선형 근사함수, 그러니까 직선에 거의 비슷하게 붙여서 생각하는 거, 이게 사실은 미적분학의 목표예요. 거기 정의에 따르면 dy가 어떻게 정의되냐면 f'x dx 이런 식으로 정의됩니다. 그러니까 무한소 개념이 조금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어떤 곡선에서 어떤 점이 있을 거고, 이 점에서 아주 조금 움직이는 이 양을 dx, 이때 y 값의 변화량을 dy라고 할 때, 이때의 이 기울기가 f'x가 된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이런 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다 몰라도 되고,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얘가 f'x가 하는 역할이, 점이 딱 주어져 있겠죠. 하는 역할이 개수의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분계수라는 용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미분계수라는 용어는 선생님 생각에는 고교 과정에 적합한 용어는 아니에요. 그 계수를 설명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런데도 미분계수라는 용어가 고등학교에 나오는 것은 이 f'x, f'a를 우리나라 말로 부르는 용어가 딱히 없어요. 기울기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그거는 이제 기하적인 의미니까. 그래서 그나마 이제 우리나라 말로 있는 미분계수를 가져오는 거야. 대학교의 용어를 쌤이 가져왔다고 생각해. 그래서 어쨌든 대학교 과정만 가도 이 dx와 dy를 마치 숫자처럼 나누고 약분하고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의 결론은 이 지도상의 유의점을 무시하면 어떨까? 그냥 분수처럼 사용하면 좋겠어요. 분수처럼 사용해라. 왜냐면 그래야지 나중에 치환적분 같은 거 할 때 dx를 넘기고 이렇게 할 때도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분수처럼 생각하기로 합시다. 수학적으로는 엄밀하게는 틀렸다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제 dy dx를 분수처럼 사용하면 좋겠고, 이거 읽을 때도요,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분수처럼 우리나라 방식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 2분의 1을 2분의 1이라고 읽죠. 분모부터 읽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dx분의 dy라고 읽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읽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외국에서는 이 2분의 1을 1 오버 2라고 읽어요. 분자부터 읽죠. 그래서 얘도 dy 오버 dx라고 읽고 오버도 줄여서 dy dx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선생님도 dy dx라고 읽겠지만 dx분의 dy라고 읽는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무튼 이렇게 읽는다는 거고, 이 dy dx라는 기호는 라이프니츠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명확한 장점이 존재합니다. 어떤 장점이 있냐 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y를 x에 대해 미분했군.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문자에 대해서 미분했는지가 명확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교 과정만 딱 가도 이 변수들이 다변수 미적분이라 그래서 문자가 되게 여러 가지가 생겨요. 4개 변수만 가도 문자가 하나 더 생기는 것처럼. 그랬을 때 x에 대한 미분인지, t에 대한 미분인지, 뭐 z에 대한 미분인지, 온도에 대한 미분인지, 시간에 대한 미분인지 그런 것들이 중요해져요. 그러니까 어떤 문자에 대해서 미분했는지가 중요한데 우리가 배웠던 f'x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x에 대해서 미분했을 때만 적합한 이제 기호인 거죠. 그래서 라이프니츠 보고 정말 기호의 천재구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읽기 자료를 잠시 보면 기호의 천재 라이프니츠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뉴턴은 그냥 x점이라고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뉴턴은 시간만 독립 변수였어요. 시간에 대한 변화량만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기호 뭘로 미분하는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 없었는데 라이프니츠는 이제 그런 변수가 여러 가지 됐을 때까지 생각을 해가지고 dy dx라는 기호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마치 분수의 계산처럼 생각하면 기억하기 쉽기 때문에 라이프니츠를 기호의 천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dy dx라는 기호는 무슨 문자에 대해서 미분하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준다. 이런 이제 장점이 있고요. 그 dy dx에 대해서 필기를 하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y는 x의 세제곱일 때 dy dx를 구해라. 이거는 이제 무슨 뜻인가 한번 세세하게 나누어서 봅시다. 자, 이거는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어요. d dx가 한 몸이고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y를 x에 대해 미분하시오. 이런 명령어 같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때 이 뒤에 이 x랑 이 y가 기호가 같아야만 미분이 돼요. 지금은 y를 x 세제곱으로 고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래서 y를 x에 대해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미분하면 3x 제곱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고민. 그렇다면 y를 x에 대해 표현하기 어려울 땐 어찌 하나요? 그래서 쌤이 수업 중에는 고해 노래를 틀었죠. 어찌합니까? 그 노래 나왔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문장 때문에 튼 거예요. 뭐 큰 연관성은 없어요. 자, y를 x에 대해서 표현하기 어려울 때 이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또 배우게 돼요. 이런 게 합성함수 4개 변수로 나타낸 함수, 음함수, 역함수 이런 것들을 그래서 dy dx라는 기호가 훨씬 더 설명할 때 편리합니다. 자, 합성함수의 미분법은 쌤이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했지만 굳이 이 dy dx를 이용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설명했으니까 그냥 참고라고 합시다. 합성함수의 미분법. 이런 거죠. y는 f 합성 gx일 때
dy dx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자, 그래서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 이 함수는 y는 fu라는 함수랑 u는 gx라는 함수, 이렇게 두 가지 함수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앞에 함수 같은 경우는 y를 u에 대해 미분해야 되겠죠. 자, d 함수 같은 경우는 u를 x에 대해 미분해야 되겠죠. 그래서 미분을 한번 해봅시다. dy dx는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델타 y로 정의됩니다. 자, 이때 지금 u에 대해서 미분해야 되니까 du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델타 x가 0으로 갈 때 이건 원래 있던 기호들이고 델타 u가 필요합니다. 자, 이랬을 때 자, 리미트 델타 u도 0으로 가요. 자, 왜 그렇냐 하면 델타 u라는 것은 자, 델타 u의 변화량이라는 것은 g의 변화량이죠. gx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gx라서 이때 이제 g라는 함수는 이제 연속이고 이 델타 x가 0으로 가게 되면 델타 x가 0으로 가게 되면요. 델타 u도 0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델타 u가 0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델타 y, 델타 u 곱하기 뒤에는 그냥 델타 x를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델타 x분의 델타 u 이렇게 돼서 이것은 dy, du 곱하기 du, dx 이런 형태로 미분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결론은 우리가 배운 것과 똑같아요. 겉미분 곱하기 속미분이다. 결론은 겉미분 곱하기 속미분인데 이렇게 dy, du를 이용해서도 설명할 수 있는 거죠. 더 어렵죠. 이게 쌤은 이게 더 어렵다고 생각해서 지난 시간에 이제 그냥 보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설명을 했던 거고요. 이런 방식의 설명도 있다는 걸 참고로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2번 매개변수로 교과서에는 나타낸 함수의 미분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매개변수를 이용한 함수에 대해서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매개변수로 나타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말 설명을 한번 보면 여기 있죠. 일반적으로 두 변수 x와 y 사이 관계를 변수 t를 매개로 해서 x도 무슨 t, y도 무슨 t 이런 형태로 나타냈을 때 변수 t를 매개변수라고 하고요. 이 함수를 매개변수로 나타낸 함수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원의 방정식 같은 경우에 y는 무슨 x 이렇게 표현하기 어렵죠. 근데 이 각 세타라는 각을 이용하면 x는 반지름이 4니까 4 코사인 세타, y는 4 사인 세타 이렇게 x 따로 y 따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개변수와 자체의 방정식을 보면 매개변수로 나타낸 함수는 여기도 보듯이 자치, 어떤 물체가 움직였을 때 나타내는 자치를 표현하기에 가장 좋고 특히 이제 공간에서 이렇게 복잡하게 움직이는 운동 있죠. 지금처럼 이렇게 반지름이 커지면서 회전한다거나 사이클로이드 곡선이나 이렇게 나선형으로 이렇게 커지는 함수, 어떤 곡면이나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 매개변수로 나타낸 함수가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효과적인 상태로 그대로 미분을 하는 방법을 알면 좋겠죠. 그래서 이 상태로 미분하는 거 한번 살펴보면 일단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 x도 무슨 t, y도 무슨 t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얘는 x를 t에 대해 미분해야 되고 여기는 y를 t에 대해서 미분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미분법을 보면 dy, dx를 길쭉하게 써볼게요. 그러면 델타 x분의 델타 y인데 dt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까랑 그 du가 0으로 가는 것과 똑같은 이유로 델타 t는
0으로 가게 되고요. 델타 x가 0으로 가게 될 때 델타 t분의 델타 x, 델타 t분의 델타 y 이렇게 돼서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갈 때 델타 t분의 델타 y, 델타 t가 0으로 갈 때 델타 t분의 델타 x 이렇게 돼서 dy dt, dx dt고 이때 분모에 오는 애들은 0이 되면 안 되겠죠. 이게 바로 매개 변수의 미분법이에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t에 관해서 미분해서 그냥 나눠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심플하죠. 자,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간단하게 풀어보고 이제 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1번, 문제 1번은 선생님 생각에는 별로 좋은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매개 변수 표현은 복잡한 그 XY 관계식을 간단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한 걸 간단하게 나타냈는데 이걸 또 굳이 XY 관계식으로 나타낸다는 게 선생님은 납득이 안 가요. 왜 이런 문제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또 매개 변수로 나타낸 함수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하고 싶어서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이 자체가 워낙 간단한 식이거든요. 이거를 다시 X와 Y의 관계식으로 표현할 일은 수학에서 잘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익숙한 모양으로 바꿀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의미에서 한번 해보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예제 1번부터 해보면 일단은 XY의 범위가 필요해요. T의 범위가 있을 때는 X의 범위는 어디서 어디까지 움직이죠?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움직이죠. 0에서 파이까지 움직이면 Y의 범위는 어때요? 사인이니까 0에서 파이까지 움직이면 0에서 1까지 움직이겠죠. 이거 코사인 제곱 t 더하기 사인 제곱 t는 1이니까 x랑 y를 대입하면 이렇게 되겠고, 이때 y의 범위는 0보다 크다고 할 수 있겠죠. 뭐 xy 범위 다 적어줘도 되고. 자, 문제 1번 또 xy 관계식으로 굳이 고쳐보면 y는 3 플러스 2 이렇게 되고, t는 여기서 어떻게 돼? t는 1 플러스 x죠. 그러니까 여기 1 플러스 x를 대입하면 y는 2x 플러스 5 이런 식으로 xy 관계식으로 나옵니다. 여기도 t의 6제곱이라는 것은 t의 세제곱 곱하기 t의 세제곱의 제곱이니까 x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여기도 t는 5분의 x이고 y는 마이너스 5t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5분의 x제곱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t는 x 더하기 3이니까 y는 2에 x 더하기 3이라서 2에 2x 플러스 6제곱이 되겠죠. 예제 2번 바로 봅시다. 자, dx dt 어떻게 됩니까? t에 대해서 미분하면 5죠? dy dt t에 대해서 미분하면 2t 플러스 5예요. 이므로 dy dx는 2t 플러스 5를 5로 나누면 되는 거죠. 1 플러스 5분의 2t가 되고 지금 분모가 0 되는 부분은 없는 거죠.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적어 봅시다. dy dt 이렇게 하면 y 미분하면 3t제곱, x 미분하면 3이에요. 그렇죠? t제곱 됐고, 여기 dy dx 하면 어떻게 돼요? y 미분하면 3t제곱, x 미분하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x 0 되는 부분은 빼줘야 되니까 x가 2분의 5가 되는 부분은 빼주면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dy dx 해보면 y 미분하면 마이너스 2 코사인 t, 여기 x 미분하면 마이너스 2 사인 t라서 사인 t분의 코사인 t가 돼요. 그러니까 분모를 0 만드는 값은 0, 파이, 2파이, 3파이, 4파이, 5파이 이런 애들이죠. 그러니까 단 t는 n파이가 아닌 거야. n은 정수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빼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dy dt 해봅시다. y를 미분하면 2 플러스 t 제곱분의 마이너스 1이죠. 요거는 미분하면 1 플러스 t 제곱분의 마이너스 1하고 뒤에 거, 마이너스 밑에 거 미분하고 위에 거, 이런 식으로 될 거고요. 이때
지금 요 부분 계산하면 마이너스 2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2 플러스 t의 제곱분의 1 플러스 t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t가 마이너스 2가 아니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데, 사실 이 문제는 여기 y의 범위에서 이미 정의역에서 마이너스 2가 빠져 있다고 할 수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은 빠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얘는 굳이 안 적어줘도 답이 돼요. 지금 같은 경우는. 근데 적어서 뭐 손해 볼 건 없겠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사이클로이드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안 했던 음함수 미분법이랑 역함수 미분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